요즘 뉴스와 커뮤니티에서 또 유출, 또 털렸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보이죠. 통신사부터 카드사까지 연이어 보안 사고가 거론되면서 이제는 문자 한 통만 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소식들, 과연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무엇이 실제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된 공포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행동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해킹 포비아라는 말이 돌 정도로 불안이 커진 배경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여러 서비스에서 재사용되는 습관, 다크웹에서 돌고 도는 오래된 계정 정보, 그리고 치밀해진 피싱 스미싱 수법이 한 덩어리처럼 맞물려 사고를 연쇄 반응처럼 키우고 있죠. 언론 헤드라인만 보면 세상이 한순간에 위험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기본 수칙 몇 가지만 지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방심은 해커들이 가장 먼저 노리는 빈틈이 되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요즘 이슈로 떠오른 통신금융사 보안 논란, 실제로 어떤 유형의 공격이 많았는지, 우리 일상에 어떤 식으로 파장이 번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집과 회사, 그리고 스마트폰 한 대만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방어법을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포를 키우는 대신 불안을 줄이고 선택을 명확하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는 별거 안 하는데 왜 표적이 되지? 해킹은 특정한 대단한 사람만 노리는 일이 아닙니다. 자동화된 도구가 무작위로 취약한 계정을 긁어모으고 재사용된 비밀번호를 조합해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새는 정보가 시간이 지나 다른 서비스의 문까지 차례로 흔들어 놓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왜 2단계 인증 같은 기본 설정이 귀찮음이 아니라 보험인지 자연스럽게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된 오해와 진실을 구분하고 실제 통계와 사례를 토대로 위험도를 현실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신저로 날아오는 교묘한 링크에 속지 않는 체크리스트, 가족과 동료에게 바로 공유할 수 있는 간단한 보안 습관, 스마트폰에서 3분이면 끝나는 핵심 설정까지 한 번에 따라 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립니다. 이 흐름을 끝까지 보시면 막연한 두려움이 구체적인 대처법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만약 이 주제가 조금이라도 궁금해지셨다면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엔 휴대폰 설정 몇 가지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해킹 포비아의 실체를 데이터로, 그리고 생활 속 체크리스트로 깔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들어 한국은 유난히 사이버 보안 이슈가 많았습니다. 통신과 금융, 일상생활을 연결하는 굵직한 인프라에서 사고가 이어졌죠. 그 결과 우리는 문자 한 통을 받거나 결제 알림이 울릴 때마다 순간적으로 긴장하는 습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정보의 빈칸에서 자랍니다. 그 빈칸을 채우면 불안은 줄어들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분명해집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처법을 생활 언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을 흔든 세 가지 큰 사건을 짚겠습니다. SK텔레콤, KT, 그리고 롯데카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죠. 통신은 본인 인증과 메시지 수신, 즉 스마트폰의 신뢰를 책임지고 카드는 우리의 지갑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생활의 기초 체력을 흔드는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SK텔레콤부터 보겠습니다. 핵심은 오래 잠복했다는 점과 핵심 인증 정보가 건드려졌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를 풀어볼게요. 통신사에는 HSS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의 유심칩과 연결된 신분증을 확인해주는 관문입니다. 유심은 휴대폰에 꽂는 작은 칩이고 그 안에는 통신망에서 여러분을 진짜 주인으로 확인해주는 비밀 열쇠 같은 값이 들어있습니다. 이 열쇠가 세면 비밀번호만 바꾸는 것으로는 안전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신 단계에서의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비유하자면 집 현관문 열쇠가 복제되었는데 방 안에 있는 서랍 비밀번호만 바꾸는 격입니다. 문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유심을 새로 교체하고 통신사 시스템에서 인증키를 다시 발급받는 조치가 강조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스마트폰 보안은 앱이나 계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망과 유심이라는 하드웨어 레벨의 안전도 함께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KT로 넘어가겠습니다. KT 사례는 두 갈래의 문제가 동시에 불거졌습니다. 하나는 서버 침해, 즉 회사 안쪽 컴퓨터 환경이 뚫리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펜토셀이라 불리는 초소형 기지국을 악용해 단말 통신을 교란하는 현장형 수법입니다. 펜토셀을 쉽게 설명하면 작은 규모로 신호를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범죄자가 이것을 차량에 싣고 이동하면서
주변의 휴대폰 통신을 가로채는 방식이 의심되었죠. 여기에 서버 측에서의 침투와 내부 확산, 소위 측면 이동이 겹치면 사용자는 원인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내 폰이 문제인가? 회사가 문제인가? 결제 시스템이 문제인가? 하고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 개인과 기업의 대응은 계정 보강과 결제 차단 같은 생활형 조치, 그리고 망분리와 탐지 시스템 같은 조직형 조치가 함께 돌아가야 효과를 냅니다. 일상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개인은 내 폰과 결제 습관을 단단히 잠그고, 회사는 내부 길목마다 감시 카메라를 늘려 도둑의 움직임을 더 빨리 포착해야 합니다. 이제 롯데카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크게 주목받은 이유는 초기 발표와 실제 피해 규모 사이의 격차가 컸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유출되었냐가 핵심입니다. 카드 번호, 유효기간, 그리고 카드 뒷면의 CVC,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세면 온라인 결제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온라인 결제는 현장에서 실물 카드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 조합이 사실상 카드 자체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해외 결제 차단, 무카드 결제 제한, 한도 축소 같은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고, 카드사는 선제적인 재발급과 위험 거래 모니터링으로 자동 제동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패치가 나온 지 오래된 취약점을 방치하면 그 틈이 나중에 큰 사고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문짝을 언제까지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갈라진 틈을 보았다면 교체해야 합니다. 새 사건을 관통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왜 요즘 더 많이, 더 크게 느껴질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격의 속도와 밀도가 빨라졌습니다. 자동화된 본넷이 여러 갈래로 동시에 두드리면서 방어의 빈틈을 찾습니다. 둘째, 공격의 층이 두꺼워졌습니다. 서버, 네트워크, 전파, 그리고 사람을 노리는 사회공학까지 레이어가 겹칩니다. 셋째, 우리의 습관이 아직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비밀번호 재사용, 알림 과부하로 중요한 경고를 놓치는 문제, MFA 즉 다단계 인증을 미루는 습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약하면 공격은 다층으로 빨라졌고 우리의 생활 보안은 아직 단층으로 느린 셈입니다. 정부의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큰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 제도는 보통 두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는 처벌을 강화하는 길, 다른 하나는 재발을 줄이는 실질 조치의 길입니다. 두 길 모두 필요하지만 균형이 중요합니다. 처벌만 세면 기업은 숨기고 늦출 요인이 생기고, 실질 조치만 강조하면 초기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빠른 보고를 하면 감경하고, 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 책임을 나눠 책임지는 구조가 해외에서도 자주 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빨리 알리고 빨리 고친다는 문화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지 통신사에서 확인하세요. 특히 사고의 영향권에 있었던 분은 통신사 지점이나 앱에서 무상 교체 대상인지 바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모든 주요 계정에 다단계 인증을 켜세요. 문자 인증보다 인증 앱이나 보안키를 권합니다. 문자 메시지는 전파 교란이나 유심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앱 기반 인증이나 물리 보안키는 그 위험을 덜어줍니다. 이어서 소액 결제와 해외 결제 한도를 최소화하세요. 필요할 때만 잠깐 풀어쓰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명예 도용 방지, 번호 이동 사전 승인 같은 서비스도 꼭 켜두세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가 큰 습관이 있습니다. 문자를 열어볼 때 보낸 사람, 링크 주소, 그리고 요구하는 정보를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피싱은 2단계에서 티가 납니다. 왜 이 사람이 이걸 나에게 지금 요구하지? 하고 스스로 물어보면 냄새가 나는 대목이 튀어나옵니다. 가정과 회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조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모두의 스마트폰에 다단계 인증을 적용하세요. 부모님과 자녀의 폰도 같아야 합니다. 카드 앱에서는 해외 결제와 무카드 결제를 기본적으로 잠그고 필요할 때만 풀도록 알려주세요. 회사에서는 패치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 바로 노출되는 서버나 오래된 시스템은 일정을 정해 교체하거나 격리해야 합니다. 내부의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 고객 정보나 결제 시스템 같은 왕관 보석에는 접근 권한을 나누고 승인 절차를 2단계 이상으로 늘려주세요. 도둑이 한 번 열쇠를 훔쳤다고 해서 바로 금고 문을 열지 못하도록 문과 금고 사이에 복도와 또 다른 문을 더 두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탐지는 반드시 장기전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공격자는 오랫동안 숨어 지낼 수 있습니다. 한두 달의 로그만 보관하면 단서를 놓칩니다. 최소 반년에서 1년 정도는 일관되게 기록을 쌓아야 뒤늦게라도 흔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두세 가지만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심을 꼭 바꿔야 하나요? 네. 통신 단계의 열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비밀번호 변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관키를 새로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유심 교체가 확실합니다. 둘째,
펜토셀 같은 전파 교란이 무섭습니다. 항상 위험한가요? 항상은 아닙니다. 다만 결제와 인증 단계에서 한도를 줄이고 추가 확인을 거는 장치를 켜두면 설령 전파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마지막 관문에서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카드 정보가 많이 새면 무조건 피해를 보나요? 위험은 커집니다. 하지만 카드사와 사용자가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자동 재발급과 이상 거래 차단을 서둘러야 하고 사용자는 해외 결제와 무카드 결제를 잠그고 한도를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공격자가 들고 온 정보는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장기 잠복형 공격은 처음부터 완벽히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권한을 나누고 기록을 남기고 감시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죠. 둘째, 오래된 취약점을 방치하지 마세요. 내일 해도 될 일을 오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작은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 큰 금이 됩니다. 셋째, 인증을 생활화하세요. 비밀번호 하나로 버티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을 세우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지능형 경비원을 곁에 두는 것이 지금의 표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들으신 지금 바로 해보시면 좋은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통신사 앱을 열고 유심과 명예 보호 설정부터 확인하세요. 이어서 주요 계정들의 다단계 인증을 켜고 카드 앱에서 해외 결제와 무카드 결제를 잠깐 잠가보세요. 소액 결제 한도도 줄여두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에게 이 세 가지를 공유해주세요. 가족의 폰이 곧 여러분의 지갑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회사에서는 인터넷에 노출된 서버 목록을 오늘 안에 한번 훑어보시고 오래된 시스템이 있다면 교체 계획을 잡아주세요.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방패가 됩니다. 정리하면 해킹 포비아는 정보가 부족할 때 커지고 행동이 시작되면 작아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유심, 인증, 결제 이 세 가지만 오늘 손보셔도 여러분의 일상은 어제보다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체감됩니다. 알림이 울릴 때의 그 불안감이 괜찮다는 안도감으로 바뀌는 순간을 분명히 경험하실 겁니다. 길고 복잡했던 이야기의 핵심을 누구나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공포를 줄이고 행동을 시작하는 것.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바꾸면 해킹 포비아는 일상 속에서 빠르게 약해집니다. 먼저 오늘 영상의 요점을 세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큰 사고는 늘 작은 빈틈에서 시작됩니다. 오래된 취약점, 미뤄둔 업데이트, 재사용한 비밀번호가 그 빈틈입니다. 둘째, 통신과 결제, 계정 인증은 서로 연결된 한 줄의 사슬입니다. 한 고리를 단단히 하면 줄 전체가 강해집니다. 셋째, 완벽한 방어보다 빠른 대처가 더 현실적입니다. 발견 즉시 막고 기록을 남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체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의 실전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복잡하지 않게 시간대별로 제한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지금 10분, 오늘 30분, 이번 주 7일 플랜입니다. 우선 지금 10분입니다. 하나, 통신사 앱을 열어 유심과 명예 보호 설정을 확인하시고 무상 교체 대상이면 교체 절차를 예약해주세요. 둘, 주요 이메일과 금융, 쇼핑 계정의 다단계 인증을 켜세요. 문자 대신 인증 앱이나 보안키를 기본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셋, 카드 앱에 들어가 해외 결제와 무카드 결제, 그리고 소액 결제 한도를 낮춰두세요. 평소엔 잠그고 필요할 때만 잠깐 여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여러분의 방어력은 한 단계 올라갑니다. 다음은 오늘 30분입니다. 넷,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운영체제, 브라우저, 자주 쓰는 앱을 모두 업데이트하세요. 다섯, 비밀번호 관리 앱을 설치하고 이메일 쇼핑 금융 세축의 비밀번호를 서로 다르게 바꾸세요. 여섯, 중요한 계정의 백업 코드와 복구 수단을 프린트하거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세요. 7. 문자와 메신저에서 자주 속는 유형을 방지하는 3초 점검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발신자, 링크 주소, 요구 정보 이 세 가지를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입니다. 단 3초면 대부분의 피싱이 걸러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7일입니다. 8. 가족과 함께 보안 점검 시간을 잡으세요. 부모님과 자녀의 휴대폰에도 다단계 인증, 결제 차단, 명예 보호를 똑같이 적용합니다. 9. 집과 회사의 오래된 기기나 쓰지 않는 계정을 정리하세요. 더 이상 쓰지 않는 계정은 탈퇴하고 쓰는 계정만 남깁니다. 10. 회사에서는 인터넷에 직접 노출된 시스템 목록을 만들어 패치 계획을 세우고 중요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나누세요. 그리고 이상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알림 설정을 간소화하세요. 중요한 알림만 크게 울리도록 정리하면 진짜 경고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그래도 불안한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지? 라고 느끼신다면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해 주세요. 한 번의 완벽보다 지금 당장 한 가지입니다. 유심, 인증, 결제. 이 세 박자를 오늘 맞추면 이미 절반은 성공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습관의 문제입니다. 알림을 정리하고 링크를 천천히 보고 비밀번호를 다르게 만들고 가족과 함께 점검하는 것. 어제의 습관 한 가지를 고치면 내일의 위험 한 가지가 사라집니다. 이 작은 변화가 모이면 통신사와 카드사, 정부의 제도 개선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보안 체력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제 이번 영상의 마지막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에 세 가지를 완료해 보세요. 첫째,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이메일 계정에 다단계 인증을 켜고 복구 코드를 안전하게 저장합니다. 둘째, 주요 카드의 해외 결제와 무카드 결제를 잠그고 소액 결제 한도를 낮춥니다. 셋째, 가족 단톡방의 보안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고 부모님과 자녀의 설정을 같이 점검합니다. 이 세 가지가 끝나면 여러분은 이미 해킹 포비아를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작은 약속 하나만 더 받아주세요. 이 영상을 보신 오늘을 보안 생일로 정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같은 날에 업데이트와 비밀번호 점검, 결제 한도 확인, 가족 점검을 함께 하자는 뜻입니다. 달력에 조용히 반복 일정을 걸어두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안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은 약속과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만든 그 약속이 여러분의 데이터와 돈, 그리고 가족의 일상을 지켜줍니다. 끝으로 이 채널이 드리는 약속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공포를 키우지 않습니다. 대신 검증 가능한 정보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많이 쓰는 서비스별로 설정 화면을 보면서 이 버튼,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끝이라는 수준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자동으로 새 영상을 받아보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비슷한 주제로 더 깊고 실용적인 가이드를 빠르게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불안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의 세 가지 미션만이라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피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통신사 앱과 카드 앱, 그리고 비밀번호 관리 앱을 차례로 열어보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이 내일의 큰 안심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